콜롬비아 모도 몰리도 내추럴입니다. 요게 꼭 파피아 뉴기니 하이밸리 내추럴처럼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네요. 네. 맛있어 보입니다. 콜롬비아 오로 몰리도 내추럴입니다. 요게 그 파피아 뉴기니 하이랜드 밸리 내추럴인가요? 예, 그 녀석하고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그러니까 품종이 다르죠. 품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생두의 외형적인 그런 상태에서는 굉장히 좀 흡사 비슷합니다. 예, 근데 이제 품종은 다르니까. 예, 근데 이제 로스팅 강도도 그 외형적인 게 비슷하다 보니까 로스팅 강도도 좀 유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희한하다 싶은 그런 원두입니다. 그 생두에서 본 것처럼 그 컬러가 생두 색상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예, 열에 반응하는 속도가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탄 것도 있고 덜 익은 것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을 골라내는데 좀 작업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예. 그리고 내추럴이니까 콜롬비아 원두 내추럴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 보니까 요것도 희귀종이죠. 예, 이것도 맛있어 보입니다.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예, 반갑습니다. 양 바리스타입니다. 아주 오랜만입니다. 오늘이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이고요. 새벽 12시 43분입니다. 밤 12시 43분입니다. 내일 좀 일이 좀 미팅이 2개가 잡혀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려고 하다가 신발 다 신고 옷 입으려고 딱 하다가 나가려고 신발 신고 딱 하는데 갑자기 아차 싶어가지고 영상을 킵니다. 오늘은 콜롬비아 오로 몰리도 내추럴입니다. 예. 콜롬비아는 당연히 수프리모겠죠. 예. 이게 3일 됐네요. 11월 9일날 로스팅 했으니까 3일 된 겁니다. 지금 요만큼 남았습니다. 와, 아무렇게나 마셔도 이거는 딱 맛있을 때입니다. 지금서부터. 네, 그래서 일단 한 잔. 아까부터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었는데 이게 뭘 자꾸 들여다보면 잊어먹어요. 집중을 이렇게 하다 보면 숫자를 만지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잊어먹었죠. 그러다가 옷 입으면서 신발 신고 옷 입으면서 이거 안 먹은 커피가 너무 많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커피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겸사겸사 또 영상 한번 같이 한번 찍어봅니다. 자, 오늘은 요 오도 몰리도 콜롬비아 오도 몰리도 내추럴을 가지고 칼리타 웨이브 드리퍼로 해서 오늘은 아이스로 다이렉트로 내려서 한 잔 마시겠습니다. 서버에 옮기고 그런 일을 안 하고 저는 이제 요즘 바로 이렇게 해갖고 내려서 그냥 바로 마시죠. 여기 이 잔에 비커처럼 용량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저렇게 내리면 맛있습니다. 어이구, 이거 뭐야? 커피 향이 굉장히 진하네요. 요거는 또 질량이 낮습니다. 예, 부피가 크고 질량은 낮죠. 20g만 하겠습니다. 잠시 미쳤었습니다. 20g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사용하는 그라인더 17단계로 되어 있죠. 이 녀석도 아주 그냥 향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아마 댁에서 요거 갈아서 핸드드립 드시면 이거 향이 굉장하실 겁니다. 예, 꽃향기도 나고 과일 향도 나고 아주 전형적인 그냥 내추럴. 예. 자, 이제는 얼음을 계량을 해야죠. 0점 맞춰주고 190에서 200, 190에서 200 정도의 얼음을 먼저 넣어두고요. 그리고 살살살 흔들어서 원두의 정전기를 빼주고요. 이렇게 하고 오늘은 좀 제가 잠을 좀 자야 돼서요. 자, 물은 데펴놨습니다. 89도입니다. 이거 내추럴 방식이라서 약볶음인데요. 아주 약볶음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불에 반응하는 속도가, 원두가 불에 반응하는 그게 굉장히 이것도 좀 민감했었습니다. 일단 커피 한 잔 내리고 마시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0점 다 맞췄고요. 가운데부터 천천히 원두를 다 적셔준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타이머 버튼 눌러줬고요. 40뜸들이기는 46mm가 들어갔습니다. 커피향 진짜 좋습니다. 집에서 내리면은 확 하고 커피향이, 안방에서 가족이 주무시다가 뭐냐 그러고 아마 일어날 것 같습니다. 향 대단합니다. 지금 35초, 40초 지나갑니다. 물길이 열렸습니다. 가운데부터 천천히 80ml 정도 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가라앉으면 또다시 80ml. 그래서 저는 한 230ml 정도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350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350ml가 추출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늘 그렇듯이 얼음 5개를 더 넣겠습니다. 얼음 5개를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450ml가 됩니다. 잘 섞어야죠. 이렇게 해서 커피 한 잔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시간은 1분 28초. 그냥 적당하죠, 뭐. 이 녀석은 그 밀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콜롬비아 커피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은 크죠. 부풀으면 좋은데 안이 좀 빈, 그죠? 콜롬비아 커피 드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죠? 외형은 이렇게 한데 안은 좀 비어 있는 듯한, 그래서 가볍죠. 커피 원두는 외형은 큰데 가볍습니다. 들어보면 부피는 크죠. 그 대신 근데 질량은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원두 질량 높은 것들하고 같이 500g을 담으면 이쪽은 같은 500g인데 에티오피아는 양이 적어 보입니다.
예, 콜롬비아는 좀 양이 많아 보이죠. 외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향 참 좋습니다. 아유, 참 화려합니다. 아유, 단맛도 나고요. 과일 맛도 나고, 꽃향기도 나고. 아유, 단맛이, 아유, 어떻게, 아유, 그저 진짜 달고나. 네, 이것도 달고나입니다. 네, 달고나 맛이 아주 선명합니다. 풍미에서. 네, 일단은 한번 볼까요? 아직 이게 상품이 등록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저만 지금 가지고 있죠. 상품 등록을 해야 되는데 파인애플, 바닐라, 밀크 초콜릿, 복숭아, 아몬드 와인이, 예, 와인의 맛. 좋은,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좀 좋은 커피라고 느껴지는 그 커피들은 생두를 이렇게 봉투를 딱 개봉을 하면 거기서 과일에서 나는 그 산미 있지 않습니까? 과일에서, 그러니까 사과 봉투에다가 한 하루 이틀 2, 3일 담아뒀다가 이렇게 열면 과일향, 기분 좋은 과일향 확 올라오죠. 와인, 옅은 와인 느낌도 좀 나면서, 예,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또 내추럴 방식, 허니 방식, 그러니까 내추럴 방식으로 가공된 생두에서 그런 향들이 많이 납니다. 생두에서도 아주 그 기분 좋은 향들이 좀 많이 나죠. 부드럽네요, 진짜로. 오늘 20g만 쓰기 잘했습니다. 아주 아이스인데도 요게 딱 정량인 듯한, 요것도 아주 밸런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이 그러니까 이제 그 생두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생두 색이 좀 총천연색이었습니다. 아마 이 앞부분에 그 제가 생두 그 영상도 같이 첨부를 할 텐데요. 거기서 보시면 연우 커피 원두하고는 색상이 좀 많이 다릅니다. 울긋불긋하죠. 네. 그런 녀석들이 저희가 취급하는 원두 중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탄자니아 앵고롱고로 피그나로 허니하고, 그 다음에 파피아뉴기니 하이밸리 내추럴하고, 그 다음에 요 콜롬비아 오로 몰리도 내추럴하고, 그 요 세 녀석이 생두에서는 분위기가 흡사 비슷합니다. 종자는 다르죠, 당연히. 종은 다르죠. 예. 콜롬비아는 이제 그 콜롬비아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인삼, 예, 국책 사업이자 뭐 오래된 전통 사업이고 국책 사업 중에 하나죠. 그런 것처럼 그 인삼 종을 보호하면서 법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하게 관리도 하고 또 많은 지원도 하고 농부들한테 혜택도 줍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또 많이 사랑하고 애용을 많이 하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또 저희 그 고려 진생, 고려 인삼에 대해서는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사실 특히 중국에서는 환장하죠. 옛날서부터 이제 고려 인삼하면, 예. 그리고 그게 또 학술적으로도 고려 인삼이 그 가치가 또 인정받은 부분이 있죠. 뭐 미국, 유럽에서 걔네들 맨날 먹고 하는 게 연구소에서 그런 거잖아요. 건강식품 쪽에서 이제 사포닌 함유량이라든가 그 질이라든가 이런 게 타국에서 나는 인삼과는 차별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콜롬비아도
자체적으로 커피 품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카스틸로라는, 맞나요? 또 오래돼가지고. 그 개발하게 된 이유가 아마 1900 제 기억으로 70년대쯤 해가지고 커피 병충해가 전 세계 이 지구를 한번 휩쓴 적이 있었습니다. 뭐 커피 녹병 해가지고 뭐 무슨 병 해가지고 아무래도 농작물이고 나무다 보니까 병충해에 취약한 건 어쩔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기후라든가 일조량, 강수량 이런 것들에 의해서 품질이 많이 좌우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 뭐 쌀도 그렇잖아요. 농작물이 다 똑같죠. 그래서 아마 70년대 브라질도 그렇고 뭐 콜롬비아 뭐 각 나라별로 거의 그 커피 원두가 생산량이 뭐 한 50% 70%가 아작이 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나라에서 남미라든가 이런 데에서 여러 나라에서 야 이건 큰일 난다. 그래서 생산량을 높이면서 병충해 강한 혼종,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로부스타종의 그 강렬한 뭐 그런 부분도 있죠. 그거를 또 그 합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종을 해가지고 개발을 한 게 요 콜롬비아 카스틸로 품종입니다.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지금은 뭐 안정화가 됐죠. 콜롬비아 커피 원두는 워낙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세밀하고 아주 디테일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냥 아무거나 마시면 그래서 콜롬비아 커피가 평판이 좋은 이유가 있죠. 수요가 계속 늘어나죠.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콜롬비아 또 커피 중에서 내추럴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과테말라도 마찬가지지만 있기야 있죠. 근데 막상 찾으려면 또 그렇게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테말라도 내추럴 방식의 커피 원두는 많지가 않죠. 비율이 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7대 3 비율이라든가 뭐 9대 1 비율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내추럴 방식 커피 원두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또 요 콜롬비아죠. 콜롬비아 커피 원두 중에서 내추럴 방식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찾으려면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컨셉이 제가 이제 새로운 커피 원두를 열몇 종을 보강을 하면서 컨셉이 두 가지였습니다. 내추럴 방식,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이외의 나라에서 내추럴 방식 커피 첫 번째, 두 번째는 파카마라라는 또 품종이 있어요. 그 녀석은 이제 별명이 코끼리똥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혼종이죠. 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개량종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한 건데 그 녀석은 어떻게 된 게 뭐 이게 알이 좀 크답니다. 그래서 별명이 코끼리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맛이 요런 맛보다는 조금 좀 특이한 맛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또 주변 정리를 천천히 하면서 상품을 등록을 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도 한번 소량이라도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내추럴 방식인데 생두에서부터 좀 아주 그런 특색을 좀 가지고 있다. 파푸아 뉴기니 녀석하고 탄자니아 앵고르고로처럼 아주 그런 독보적인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흔치 않은 생두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로스팅을 할 때도 열에 굉장히 민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약볶음 중에서도 조금 더 약볶음, 그런데 또 불구하고 색상은 좀 짙은 편인, 그래서 열에 조금 민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많이 구워진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육안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약볶음에서 조금 더 약볶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환경에서는 열에 좀 민감하지 않나. 그렇게. 아유, 진짜 맛있네요, 이거. 그냥 달고나입니다, 달고나. 예. 와인의 과일의 그런 맛도 있고 아주 부드러우면서 후미에 남는 그 달콤한 맛이 계속 마시게 만드네요. 제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해갖고 포스팅을 하면 보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뭐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노하우라든가 방법 뭐 이런 거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혼자 드러운 쓸데없이 사는 얘기하고 늙은이처럼 틀딱인가요? 예. 드러운 그냥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렇다고 뭐 웃기기를 하나 뭐 맨날 이거 커피하고 손밖에 안 나오니까요. 목소리하고 뭐 그래서 그래도 그냥 제가 좀 제 흔적을 남기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간이 되면 꾸준하게 영상이 포스팅이 되지 않더라도 제 하드 디스크에 이런 영상 찍힌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편집이 안 된 게 굉장히 많죠. 하여튼 근데 이제 어떤 분께서 제 이제 포스팅을 보고 오랜만에 댓글들을 거의 안 다세요. 보시는 분이 없으니까 댓글을 달 일도 없죠. 어떤 분께서 이제 쭉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카페를 3년차 하고 계신다고. 근데 로스팅을 좀 하고 싶다.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다음에 기구라든가 도구, 로스팅 도구를 말씀하시죠. 뭐 이동형, 소형 로스터기 중에 추천을 해줄 게 있냐. 뭐 그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봤나요, 제가? 그리고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뭐 글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질문에 대한 제 이제 의견이죠. 답변이라기보다는 의견입니다. 의견을 주고 받는 일이죠. 그래서 제 의견을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독학으로 하지 마라. 독학은 힘들어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 그죠? 대한민국을 빛낸 백인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대단한 운동 선수죠. 그 사람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형제를 그 축구를 가르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동생이었나 봐요. 아마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아주 지겨워할 정도로 기초 훈련만 시켰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손흥민 선수 아버지께서 기초 교육을 그렇게 시켰답니다. 기초 체력, 기본기에 대해서. 근데 왜 저희 이제 골프 칠 때 다들 아시죠? 계속 똑딱이만 합니다. 그죠? 스윙을 하고 싶어도 스윙 전에 똑딱이를 계속 하죠. 고개 흔들지 말고 어깨로만 이렇게. 저 짝배라서 왼손잡이라서 구조가 좀 안 좋죠. 그래서 저도 골프를 안 한 지가 이제 한 20년 가까이가 되네요. 먹고 살기 바빠서 이렇게 한량 운동을 좀 못하죠. 아유, 먹고 살기 바빠갖고 술 담배도 꾸는 놈이 무슨 골프입니까? 하여튼 그래서 기본기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뭐 어렸을 때 잠깐 운동을 했었고
가장 중요한 건 기본입니다. 이론이고 기본입니다. 지루하죠. 근데 그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바탕이 든든해야지 그 위에 뭘 이렇게 쌓아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잘 적재가 됩니다. 네. 기본기가 없는 사람은 가다가 다시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알아듣질 못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공부를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또 걸리죠. 또 다시 가야 되니까. 그러느니 이론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습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저처럼 독고다이로 생활하시는 거는 별로 본인 도움에, 본인 실력 향상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기분 알고 뛰는 사람 진짜 그냥 엄청 많습니다. 거기. 궁금한 거, 잘 모르는 거 거기 올리면 답변이 그냥 수두룩하게 올라옵니다. 그게 조금 더 실패율을 줄이면서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면서 시간도 절약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도 가입하셔가지고 활동도 하시고 정보도 많이 얻으시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고, 저는 뭐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 편이라 고집이 워낙 강해가지고 저는 제가 해봐야 돼요, 무조건. 근데 무조건 한다고 그게 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는 워낙 또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유별난 그 길을 가려고 하기보다는 무난하게 로스터기 일반적인 거 하나 사셔가지고, 반열풍식, 열풍식.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 로스팅은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니요, 하여튼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근데 뭐 전기 로스팅도 요즘 잘 된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기 로스팅 그 소형 로스터기가 있어요. 제가 저도 이제 이것저것 테스트한다고 해봤을 때 제가 원하는 결과에는 이제 품질적으로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지금은 좀 저도 안 쓰고 있죠. 아마 사용을 해보셔도 시간이 지나면 저처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를 같이 쓰면서 거기서 정보 공유를 하는 게 본인의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다른 쪽으로 빗대서 얘기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현대자동차를 많이 타죠. AS가 편합니다. 그죠?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가는 추세지만 그래도 뭐 그냥 뭐 그런 것들입니다. 현대자동차를 사는 이유가 뭐 디자인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뭐 외형적인 과시욕 이런 게 아니죠, 사실. 그냥 실용적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고차로 팔을 때도 또 가격을, 감가상각을 좀 덜 당하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냥 무난한 코스를 밟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그 아웃사이더 인생을 사니까 늘 좀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독학을 하기에는 좀 너무 웬만한 저거 가지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독학은 이제 조금 기본기를 좀 갖추시고 난 다음에 커피도 조금 알아가시면서 이제 어느 정점을 넘었으면 이 독학이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처음서부터 너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막 독학으로 시작을 하시게 되면
인터벌이 굉장히 길죠. 예, 저를 보시면 됩니다.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뭐 테스트 한다고 버려지는 커피 온도가 너무 많고 비효율적이죠.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요즘에서 들어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야, 이거 반열풍식이라든가 열풍식 로스터기 뭐 최소 5kg짜리라도 하나 살까.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로스터기 찾아본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중고를 사서 알아볼까, 뭐 새 거를 리스를 할까, 뭐 아유 별의별 짓을 다 하죠. 네. 그만큼 진짜 어려워요. 제가 하는 환경이 뭐 저는 악소리도 못하죠. 제 눈을 제가 찔러가지고. 네. 그냥 편안한 길 가도 되는데, 네, 이 샘플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로스팅이 되는 과정에서, 네, 뭐 요만한 그 짝대기 같은 걸 넣었다 뺐다 하면 그 안에서 로스팅이 되는 원두들이 요만큼 나와서 그 진행 그 뭐죠? 익은 그 색이라든가 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샘플러를 이용을 해서 보면서 정점 배출을 딱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샘플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제 감각으로 100% 감각이죠. 네, 감각으로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죠. 네,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혼자 드실 거면 상관이 없어요. 예, 뭘 하든지 간에. 예,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로스팅해서 자기가 만든 커피 자기가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의 폭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로스팅해서 혼자 드시고 나만의 커피를 좀 부각시켜 갖고 인근의 경쟁업체들하고의 차별성을 좀 만들어 보겠다 라는 차원에서는 혼자 로스팅 해갖고 혼자 이렇게 커피를 만들어서 드시고 판매하시는 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완전히 커피 원두에 대한 상업화가 돼버리게 되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클래스가 다르죠. 남한테 커피 원두를 로스팅을 해가지고 이거를 돈 받고 팔 때는 내가 혼자 로스팅 해가지고 마실 때하고는 이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로스팅을 하면서 혹시라도 기회가 생겨갖고 인터넷에 저처럼 커피 원두를 판매를 시작을 하시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반열풍식이라든가 열풍식 뭐 한 1.5kg, 1.8kg 그 정도 선에서 하나 구입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동형, 소형은 의미가 없어요. 200g, 500g 구워봐야 500g 굽는다 해봐야 생두를 500g 넣어봐야 로스팅이 되고 나는 거는 400g 밖에 안 돼요. 400g이면 뭐 그거 갖고 뭐 합니까? 200g은 구워봐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커피 원두가 완성된 원두가 1kg 최소 1kg가 나오려면 적어도 커피 그 로스터기가 1.2kg는 돼야죠. 그게 마지노 선입니다. 근데 1.2kg짜리에다가 1.2kg를 다 넣고 로스팅을 하면 그게 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5kg 정도 해서 그 커피 로스터기 사용량은 한 80% 정도, 70%, 80% 정도. 그러니까 이 드럼에서 커피 그 로스터기 드럼에서 커피 원두가 이렇게 웅웅웅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드럼이 밑에서 불이 떼지고 그러면 커피 원두가 움직일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최소한 20%에서 30%는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5kg나 1.8kg짜리 그런 것들을 구입하셔가지고 한
1.2kg 정도, 그 정도 로스팅을 하시면 완제품이 생두가 그 정도 들어가면 원두가 손실률 빼고 1kg 정도 나오죠. 그 정도 선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진짜 맛있네. 에티오피아 내추럴이 많지 않습니까? 뭐 허니 프로세싱이나 내추럴이나 요거 한번 나중에라도 기회 되시면 저 말고라도 뭐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을 테니까 요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진짜 예, 그 비슷비슷한 맛이 많이 연상이 돼요. 근데 특정되지가 않네요. 저도 지금 잠이 막 쏟아지는 상태에서 아까 지금도 막 졸려가지고 말이 어눌하죠. 잠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커피 원두 로스팅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제가 꼭 빗대서 그 이야기를 하는, 제가 즐겨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뭐 아주 확연하게 와닿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즐겨 쓰냐면 횟집을 저는 많이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커피숍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향이 많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서 커피숍을 카페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리고 뭐 이야기하기 좀, 이런 얘기하기 좀 민망하지만 커피가 좋아서 저처럼 뭐 하루에 매출이 얼마가 되든 한 달에 얼마가 까지든 손실이 나든 이득이 생기든 뭐 신경 안 쓰고 죽으나 사나 그냥 커피 마시고 음악 듣고 뭐 손님 오면 커피 팔고 그냥 소일거리 삼아 커피하고 이제 좀 남은 여생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계 수단으로서 카페 운영하고 본인이 진짜 커피를 좋아해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요 비율이 요쪽이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6대 4 정도? 그렇다고 생활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생계 수단이 먼저입니다. 이게 한 80%, 90%가 되고 커피를 즐기는 마음이 한 1, 20% 되시겠죠. 왜냐하면 커피를 이렇게 진짜 좋아서 이 커피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 생각하는 거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커피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 수 있을까 합니다. 그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프랜차이즈라든가 그냥 뭐 할 거 없으니까 뭐 아니면 뭐 부모가 야 노는이 뭐 연불한다고 목탁도 즐긴다고 종교비야 아닙니다. 노는 연불한다고 야 커피숍이나 하나 해라. 안 그러면 뭐 엄마 아빠 나 커피숍 하나 내줘. 내지는 야 우리 커피숍 한번 하면 어떨까. 가볍게 접근하는 거죠. 캐주얼하게. 그리고 아니면은 뭐 누가 커피숍 한다 하니까 뭐 또 따라 하시는 분들 뭐 100명이면 100명 의견이 다 다르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콩을 인터넷에서 구입하셔가지고 그 콩으로 서비스를 하죠. 손님들한테 판매를 하죠. 근데 하다가 또 이렇게 제가 저처럼 커피 원두 쪽으로 로스팅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처음서부터 커피 쪽으로 로스팅 쪽으로 원두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근데 아마 그 사장님 같은 경우 이제 후자 쪽이죠. 커피숍을 하다가 보면서 어떤 이유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로스팅을 해야 될 거라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그게 뭐 외적 요인이든 내적 요인이든 어떤 거든지 간에 하여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오래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번 물어보신 거겠죠.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커피숍을 하는 건 횟집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횟집 하는 횟집 사장님이 생선을 고를 줄을 몰라. 회 뜰 줄을 몰라요. 먹을 줄만 알지. 그리고 어디서 회를 받아 갖고 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횟집을 하고 싶은 거예요. 회를 좋아하니까. 횟집의 마진이 좋다든가, 횟집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고, 뭐 회만 떠서 팔면 되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이 지금 수년을 고생을 해가지고 이루어놓은 지금의 결과를 지금을 보고 그 매력에 혹하는 거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커피숍을 할 때 사람이 커피를 다들 엄청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커피숍을 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마시겠구나, 그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이유하고 똑같죠. 매주 로또는 10명 내외 당첨자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아니죠. 또 그 얘기입니다. 제가 카페를 한다 해서 제 커피숍에 손님이 오지 않는 이유는 그런 이유로 보시면 됩니다. 하물며 커피원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횟집 사장님이 회를 뜰 줄을 몰라요. 장사가 될까요? 그 이치입니다. 그래서 커피숍을 하는 데 있어 갖고 로스팅 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뭐 대기업이 프랜차이즈로 카페를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하면서 좀 시장이 왜곡이 된 게 있죠. 뭐냐면 로스팅을 먼저 하고 커피 생두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하고 나서 이 커피숍을 열어야 되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커피숍을 먼저 엽니다. 일단 돈 주면 다 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커피숍을 열죠. 그리고 대부분 망해 나갑니다. 거기서 생존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본인만의 이유가 있겠죠. 안 그럼 저처럼 미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매달 까지는데도 그냥 문 열고 있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생두를 커피 로스팅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넘어가죠. 저희 나라는 이게 시장이 왜곡이 된 겁니다. 제가 커피숍을 하다가 로스팅을 이 상황을 경험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저도. 그리고 다른 사장님들도 다 똑같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원래는 커피를 공부를 먼저 하고 나서 카페를 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카페를 먼저 하고 커피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뭐 오랜 시간 동안 그 커피를 쪽에 몸담아 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인 고찰을 좀 한번 해보면 저희 나라 커피 시장은 대형 프랜차이즈점들이 좀 많이 왜곡을 시켜놓지 않았나. 콩 인터넷에서 사다가 그라인더에 넣어놓고 갈고 에스프레소 머신에다가 넣어가지고 장착해가지고 버터만 넣으면 커피 한 잔 나오는데 이게 뭐가 힘드냐. 그리고 뭐 몇 년 전에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의 원가가 뭐 400 얼마다 300 얼마다, 뭐 국회에서 어떤 미친 그 바보죠 그건. 아이고. 그럼 그래서 폭리를 취한다 스타벅스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쌀의 원가는 얼마일까요? 쌀. 그런 얘기는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이 하는 얘기죠. 그 안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제반 사항들을 다 넣어야죠. 네. 하여튼 그래서 커피숍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쉬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쥐나 하물며 바퀴벌레까지도 너무나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쉬우니까 빨리 망하는 겁니다. 쉬운 일은 경쟁의 그 벽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는 겁니다. 무인 카페, 무인 스터디 카페 다 보십시오. 나중에 다 공멸합니다. 왜? 돈만 주면 다 해주는데 그렇게 쉬운데 우리나라에 돈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너도 나도 다 뛰어들죠. 지금 건물 하나마다 거의 커피숍 있죠. 건물 하나 뛰면 하나 건너가지고 스터디 카페 있죠. 무인 카페. 그 다음에 동네 지나다니면은 길 하나 건너면은 다 무인 빨래방, 지금 무인 카페도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무인 슈퍼, 가인 슈퍼 같은 것도 많이 생깁니다. 왜 많이 생길까요? 쉬우니까. 그게 개나 소나 말이나 다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시장이 포화 상태로 쭉 그걸 발전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쭉 갔다가 정점으로 뚝 떨어지죠. 아이스크림 무인 가게 엄청 많죠 지금. 처음에는 마진이 좋죠. 누가 접근을 안 하니까. 근데 소문이 납니다. 괜찮다. 그러면 주변에 속속들이 경쟁업체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진율이 쭉 좋다가 매출도 좋고 마진율도 좋다가 경쟁업체가 하나, 둘, 셋, 넷 생기면서 뚝 떨어지죠. 다른 업체들도 마진율이 쭉 올라가다가 같이 쭉 다 떨어집니다. 왜? 매출이 분산이 되니까 소비자가 분산이 되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매출이 저조한 거예요. 그러면 운영비 이런 거 쭉 계산해가지고 별로다 그러면 폐업하는 거죠. 바다는 밥상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가 변호사, 판사, 의사 그 사람들이 그 한정적인 풀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계속 요만합니다. 풀이. 왜? 너무 어려우니까. 법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사람 수술하고 그죠? 아픈 사람 와가지고 고쳐주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치열하게 경쟁해가지고 그 무언가를 획득을 해서 그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만큼 수요들은 경쟁업체들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의사, 판사 다 그렇죠. 그래서 사자 직업 옛날부터 많이들 선호하시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카페 하시는 사장님들 중에서 지금 매출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요, 커피 원두를 지금이라도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그러면 프랜차이즈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를 개인 카페가 밀리죠. 프랜차이즈 커피가, 예를 들어 메가 커피가 하나 생겼어요. 저희 동네에 무슨 일이 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좀 외진데요. 외져요. 산 바로 밑에인데 사람 다녀봐야 하루에 뭐 1,200명이나 그 정도도 안 다닙니다. 하여튼 외진 곳인데 카페가 하나가 되게 오래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교회 밑에 카페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뒤에 또 뭐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더니 또 여기에 요거 프레스가 또 하나 생기고, 이디야는 여기 있고 원래 있고 하여튼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서너 달 전에 메가커피가 부스 2개, 3개 정도를 터가지고 딱 들어섰어요. 네. 양들의 놀이터에 여우가 들어섰죠. 그러니까 여기가 부동산에 나오고 여기가 부동산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매물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교회빨이 있으니까, 예, 교회 카페니까 요거 프레스야 뭐 어차피, 예,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이디야도 이 자리에 워낙 오래 있어가지고 뭐 별로 영향을 안 받죠. 거리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메가커피가 딱 들어가자마자 이 두 업체가 거의 한 달, 2달 사이에 매물로 내놨어요. 이거는 안 팔리죠. 옆에 메가커피가 있는데 어느 정신 나간 카페 사장님이 이걸 인수를 합니까? 전망이 밝지가 않아요. 제 생각엔.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아주 특별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로스터리 카페는 이런 카페들하고 생존력이 다르죠. 예. 자기의 가치를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커피를 좀 오래 생각을 하시고 애정을 좀 많이 갖고 계신다면 저는 로스팅을 하시면서 생두하고 원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좀 쉽지가 않죠. 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면서 저희는 이런 일반 여느 카페들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냐면 저희만의 전문성을 부각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하대받지 않고 예우받고 배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그렇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완전히 창고거든요. 카페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대한민국에. 저는 뭐 귀찮아가지고, 예, 그 테이크아웃만 하니까. 그렇지만 커피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손님이 오시더라도 좀 이렇게 하대받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커피 원두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설명해드리고, 예, 추천해드리고, 예, 같이 이제 얘기하고 시간이 되면, 예. 뭐 그래서 이제 약간의 좀 제가 이제 그 손님들하고 이제 교감하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예, 커피를 매개로 해가지고, 예, 대화도 좀 하고, 예, 서로 커피 얘기하면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성을 부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면서 메가커피 요즘 콤퍼스인가요? 그게 좀 확장세가 두드러지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도 한 군데가 근래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뭐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손님들이. 근데 저희 같은 카페들이 에이, 안 밀려요. 저는 안 밀린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 프랜차이즈 알바생들이 만드는 커피하고 저희처럼 진짜 영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커피하는 사람들하고
커피가 비교를 해갖고 밀린다면 아유, 한강물 얼기 전에 들어가야죠.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공부를 더 해야죠.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 과정을 좀 거쳐 좀 이겨내시고 어느 정도만 초보 티만 좀 벗어나더라도 그 다음서부터는 손님들이 카페를 바라보는 시각은 완연하게 달라집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네. 뭐 저처럼 카페 해놓고 카페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근데 이제 뭐 해라 마라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못 드리는 게, 제가 예전에 막 그 카페 창업 관련된 얘기도 막 말씀드리고 막 하다가 현타가 왔어요. 아니, 내 주제에 내 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남한테 뭘 이래라 저래라 하나.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게 참 부끄러운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그거를 현실을 자각한 이후로 그 다음서부터는 뭐 무슨 방법, 뭐 그다음에 뭐 카페 창업, 뭐 매출 늘리는 방법, 뭐 이런 얘기, how to죠. 예, 어떻게 하는가, 뭐 방법, 이런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립니다. 예. 그날 이후서부터는 다 이제 핸드드립 커피 마시는 거 이걸로 완전히 바꿨죠. 예. 너무 주제를 파악을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위치라면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성공을 하고 어느 부분에 일가견을 갖춰야죠. 한 획은 못 걷더라도 한 반 획은 그어야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뭐 양바리스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는 되는 위치가 돼야지 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나. 개뿔 아무것도 없고 뭐 맨날 아이고 오늘 어떻게 하면 매출을 일으키나, 어떻게 하면 커피 파나, 뭐 하루에도 뭐 12번 자영업하면 정신병 걸립니다. 더군다나 매출 단가가 낮은 이 카페는 그런 것들이 더 심하죠. 그런 주제에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남한테 뭘 이래라 저래라 해서 참 그때 한동안 많이 창피했었습니다. 혼자 속으로. 제 처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가급적이면 제가 이렇게 좀 꾹 참고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좀 노력을 좀 많이 했죠. 근데 오늘은 질문을 하셨길래 제 의견을 한번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두런두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횟집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사를 시작을 하면서, 저희처럼 자영업을 시작을 하면서 하는 목적이 선명해야 됩니다. 이걸로써 생계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일을 함으로써 나의 가치도 같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서 내가 어떤 보람도 또 느껴야 되죠. 그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기 위한 가장 근본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할 거라고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싶은 것, 잘할 수 있는 것, 잘해야만 하는 것, 이런 것들 중에 한 가지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 중에는 내가 잘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저는 그거였습니다. 잘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커피를 진짜 잘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도 진짜 뭐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스타벅스 같은 나만의 커피를 좀 만들고 싶은 게 진짜 소원입니다. 네. 근데 뭐 지금은 그게 좀 조금은 좀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직접 저만의 방식으로 로스팅을 하고 저만의 또 로스팅 방식이 있고 좀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저만의 커피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에 돌아보면 참 어려운 때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딱 돌아보면 뿌듯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내 커피를, 제 커피를 찾는 사람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냥 남들이 못하는 걸 나만의 것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만 합니다. 저희는 또. 그리고 잘하고 싶은 것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뭐 잠을 안 자고라도 먹을 걸 안 먹고라도 뭐 저는 뭐 지나가면서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오늘도 햇반하고 사발면 먹었습니다. 매장에서. 좀 비루하죠. 어떤 면에서 비참하고 나이 50 먹어가지고 김치 쪼가리 하나 하고 햇반하고 사발면 육개장 조그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얀 거 새벽에 그거 먹고 앉아가지고 참 비참합니다. 그렇지만 원하는 게 진짜 있으면 그것도 별로 신경 안 쓰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선명하다면 그게 뭐 대수입니까? 저는 뭐 그건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잘해야만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강렬한 욕구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야 되겠다는 그 의지하고 그런 좀 남자로서는 이제 저는 뭐 그런 게 좀 없지만 뭐 군인 정신이라든가 그 스포츠맨 정신이라든가 뭐 반드시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그 다짐이라든가 의욕이라든가 목표가 선명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의 것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대중적이어야 되는 것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는 나만 좋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대중적이어야 합니다. 저희는. 그러면서 나만의 것.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말이 쉽지. 뜨겁지 않으면서 차갑지도 않은 거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시원하지도 않으면서 좀 덥지도 않은. 어렵죠. 근데 저희는 그걸 해내야 됩니다. 그 선을 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아. 적당한 선. 그래서 10명이 손님이 들어오면 적어도 7, 8명은 괜찮네. 뭐 가격도 그렇고 다음에 또 한번 아니면 뭐 어제 마셨던 스타벅스 거 그거보다 이게 난데 뭐 이런 느낌 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경쟁업체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이 자리에 계속 위치해 있고 또 발전해 나간다는 건 말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저부터라도 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좀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배님들이라든가 뭐 동종업계에 로망이 있으신 분들, 의욕이 있으신 분들, 욕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저만의 좀 경험치를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하는 의사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저도 공부할 게 아직 많은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페 하시는 분들이라면 로스팅은 뭐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커피에 애정이 있다면 하시면 도움은 많이 되실 겁니다. 로스팅 하시면서 생도 공부하시고 원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서 느껴지는 즐거움은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한번 들어오기 쉬운데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8년 차 되지 않습니까? 내년 되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은 게 카페죠. 커피고. 오늘 뭐 말이 좀 많고 이야기가 좀 너저분했습니다. 그분께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이제 내일 회신을 좀 올려야죠. 오늘 그 콜롬비아 오로 몰리도 내추럴 한번 드시면은 기억에 남을 만한 커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께 추천을 해도 욕먹지 않은 그 정도의 레벨의 커피입니다. 야, 너 이런 커피, 너 어떻게 찾았어? 그 정도 감탄사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커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덕분에 커피 한 잔 아주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빨리 좀 잡무를 끝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하여튼 뭐 시간 되는 대로 맛있는 커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